부모님은 여성이 신기한 방으로 데려가는 것에 의문을 가집니다. 여성은 부모님에게 마이크를 하나씩 줍니다. 갑자기 화면에서 노래 반주가 나오기 시작하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여성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라는데 여성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멕시코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온 루시아입니다. 저는 대학생인데 지금은 한국에서 한국말을 배우러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행을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마음먹게 된 이유는 멕시코에 한국 사람들이 많아지면서입니다. 멕시코 말은 한국말과 비슷한 발음들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발음을 해보는 게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혼자서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어 공부를 해나갔는데 진짜 재미있었고 한국에 대한 여러 영상을 보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발전하고 좋은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한국말을 배우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은 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멕시코에서 한국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한국이 우리가 아는 전쟁을 한 번 당 국가라는 이미지는 옛날이고 현재는 훨씬 선진국이고 많이 발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두면 앞으로 장래가 밝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은 해외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르는 분들이라서 그냥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믿고 어학연수를 보내주셨어요. 멕시코에서 한국까지 직항은 24시간이 걸렸지만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경유까지 하기 때문에 한국까지 가는 시간은 하루가 넘게 걸렸어요. 힘이 들었지만 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대가 되어서 괜찮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한국 중년 여성분이 앉으셨어요. 저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더니 그분은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한국 여성분은 미국에 유학 중인 자기 딸을 만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색한 한국어로 한국으로 어학연수에 간다고 하자 그분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상상 이상으로 좋은 곳이었어요. 멕시코의 공항과 샌프란시스코의 공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련되고 크고 멋졌습니다. 모든 것은 디지털화되어서 편리했고 게다가 굉장히 멋진 건물의 디자인은 미래 세계의 상상 속에서나 생각하던 공항 같았습니다. 저는 멋진 인천공항에 놀라면서 입국장을 나갔습니다. 한국의 어학원에 등록하고 왔는데 어학원에서는 제가 한국의 작은 원룸 오피스텔이라는 곳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학원에서 수업 후에 친구들과 함께 한국 구경을 하면서 마음껏 한국어를 사용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국의 여러 곳을 구경하면서 그 장면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제 채널은 인기가 많아지고 있었어요. 유튜브를 한 이유는 부모님도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바쁘게 한국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시기로 하셨어요. 오랫동안 부모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부모님이 한국에 여행 오시기로 해서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처음 한국을 방문하신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공항으로 갔는데 공항은 역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부모님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오시는 것인데 한국의 인천공항을 보시면 많이 놀라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입국장 밖에 서서 기다리면서 입국장 문이 열릴 때마다 부모님이 나오시나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고 그동안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서로를 꼭 안고 기쁨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부모님은 공항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매우 놀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며 여기가 공항이라는 사실에 부모님은 진짜 감탄하셨어요. 한국의 공항은 마치 유명한 쇼핑몰이나 백화점과 같이 멋진 곳이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인천공항 내에는 전통 한국 정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부모님은 한국의 아름다움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기 위해서 택시 정류장으로 가서는 제가 핸드폰 어플로 예약한 택시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택시를 타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어요. 멕시코에서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면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한국의 택시는 합리적인 가격이고 핸드폰 앱에 우리가 갈 곳까지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며 핸드폰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빠는 이런 편리한 시스템을 한국이 사용하는 거냐며 선진국은 다르다고 놀라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제 원룸 오피스텔로 향하면서 밖을 구경하셨는데 창밖으로 한강과 주위의 엄청난 높이의 빌딩과 아파트들을 보면서 한국은 굉장한 곳이구나 하면서 놀라셨어요. 우리는 다음 날 한국의 경복궁을 구경하러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면서 굉장히 신기해하셨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줄에서는 서서 가고 한 줄은 걸어가는 사람을 위해 비워두는 모습을 보시고는 한국은 질서가 있는 나라라면서 감탄하셨어요. 지하철역의 모니터에서는 언제 지하철이 오는지 시간까지 다 표시된 모습을 보고선 아무것도 모르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것보다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지하철에 탑승하셔서도 지하철 안의 의자도 좋고 깨끗하다면서 신기하게 이곳저곳을 바라보셨어요. 우리는 지하철역에 내려서 경복궁으로 걸어갔는데 부모님은 제가 올리는 유튜브 영상도 꼭 보시고는 했는데 영상을 보면서 거리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냐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한국 거리를 걸어보시더니 너무 깨끗하고 보도도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 도착했는데 부모님은 그 위엄 있는 모습이 당당하면서도 너무 아름답다면서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의 과거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된 여러 건물이 아름다웠고 각 건물은 독특한 지붕과 섬세한 나무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멕시코와는 정말 다른 문화였지만 화려한 색상의 단청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경복궁의 정원과 연못이었는데 이 아름다운 연못과 정자는 한국의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참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경복궁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는 이곳을 첫 여행지로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함께 여기로 오니 너무 행복하다면서 또 여행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경복궁에는 한복을 입고 다니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서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구경 후에 청계천으로 놀러 갔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유튜브를 보시고는 청계천이라는 곳을 굉장히 놀라워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이곳에 와서 아름다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도시 속에서 이렇게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곳이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청계천 주변을 둘러보며 주변의 현대적인 건축물과 청계천의 맑은 물이 만들어내는 대비는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부모님은 자연스레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시면서 여기가 정말 멋지다고 하셨어요. 청계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걷는 동안 도시와 자연이 만드는 아름다움에 멈춰서서 주변 경관을 감상했습니다. 청계천에는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띄는 노점에서 음식을 사 먹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의 길거리 음식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보시고는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다고 놀라워하셨어요. 우리는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했는데 아빠와 엄마는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순간 그 맛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어요. 김밥을 먹으시더니 예상외로 신선하다며 여러 가지 재료의 조화가 입맛을 사로잡는다면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해질 무렵 청계천의 물가에 앉아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물 위에 비치는 조명과 주변 건물의 빛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핸드폰 카메라에 담기 위해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청계천의 평화로운 물가에서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즐겁게 구경했으니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간 곳은 닭갈비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진정한 한국의 맛을 보여주고 싶어 닭갈비 집으로 향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매운 음식이 많고 즐겨 먹습니다. 고추와 다양한 향신료가 있어서 매운 음식에 익숙했는데 한국의 매운맛은 조금은 다른 맛이었지만 저는 정말 한국의 매운맛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이 맛을 맛보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을 위해 닭갈비를 주문했습니다. 부모님은 나무로 된 큰 테이블에 앉아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요리되는 닭갈비를 바라보시면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셨어요. 멕시코는 외식을 하면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음식을 조리해주는 건 흔하지 않고 완성된 요리만 나오거든요. 저도 처음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문화를 접하고는 놀라웠어요. 눈앞에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직접 조리해주니까 뭔가 더 깨끗할 것 같은 느낌이었고 요리가 되어가는 동안 음식 냄새도 너무 좋았습니다. 부모님은 멕시코 음식의 풍부한 맛에 익숙하지만 한국 음식의 독특한 맛과 향은 처음이셨어요. 그리고 종업원이 앞치마를 가져다 드릴까요? 하고 물어보자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놀라면서 요리사도 아닌데 왜 앞치마를 가져다 주는 거냐고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와서 앞치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무척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한국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옷에 뭔가 음식이 묻지 않게 해주려고 앞치마를 가져다 준다고 하자 신기해 하셨어요. 닭갈비가 익어가는 동안 저는 부모님께 어떻게 먹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기가 충분히 익고 나서 엄마 아빠에게 이제는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첫 조각을 집어 양배추, 떡, 그리고 김치와 함께 드셨어요. 뜨거워서 후후 불면서 한 입을 드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빠가 눈이 커지는 것을 보며 저는 흐뭇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이건 정말 특별한 맛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엄마는 연신 맛있다, 맛있다를 반복하셨어요. 우리는 맛있게 음식을 즐겼고 서로의 반응을 살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제가 고심해서 먹으러 온 닭갈비를 맛있게 드시는 엄마 아빠의 모습에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날은 명동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엄마 아빠는 명동에 엄청난 사람들을 보시더니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으냐고 놀라셨어요. 우리는 명동의 다양한 상점들을 구경했어요. 부모님이 명동에서 가장 많이 놀라신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상점 밖에도 많은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상점 밖에도 옷들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는데 그걸 지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멕시코였다면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밖에 상품들이 있으면 누가 훔쳐갔을 텐데 한국은 그걸 훔쳐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놀라셨고 너무 부러워하셨어요. 그리고 걸어가고 있으면 화장품 샘플도 무료로 많이 나눠져서 그걸 받아들고선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이거 받아도 되는 거냐고 하셨어요. 저는 공짜로 써보라고 나눠주는 거라고 했더니 한국은 참 좋은 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재미있게 명동을 구경하다가 명동 칼국수라는 곳에서 식사 후에 함께 어떤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노래방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노래 부르는 걸 아주 좋아하였어요.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노래방이 없었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노래방에 처음 가본 후에 부모님이 한국의 노래방에 와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노래방에 도착하자 우리는 개인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안은 반짝이는 조명과 최신 히트곡들이 가득한 기계로 무장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모든 것을 신기하게 보셨어요. 저는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노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선택된 노래는 멕시코의 유명한 곡이었고 저는 마이크를 들고 첫 주자로 나섰어요.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지만 음악이 시작되고 가사가 흘러나오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고 웃으셨어요. 다음 차례는 아빠가 노래를 고르셨는데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셨지만 저의 격려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아빠가 부르신 노래는 옛날 멕시코 노래였는데 그 열정적인 목소리에 우리는 모두 환호했습니다. 아빠가 부르는 동안 우리는 함께 박수를 치며 노래를 함께 불렀어요. 어머니는 다소 부끄러워하셨지만 우리의 응원을 받으며 용기를 내셨고 어머니가 선택하신 노래는 아름다운 멕시코의 발라드였습니다. 부드럽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시는 엄마를 보며 역시 엄마는 노래를 참 잘하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였습니다. 엄마의 노래가 끝나자 우리는 모두 감동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노래방에서의 시간은 정말 즐거웠고 우리 가족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시도해보며 서로의 다른 면을 보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웃으며 더 많은 노래를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노래방이라는 곳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원래도 노래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조명에 반주에 마이크까지 있다니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의 추운 날씨가 몸에 안 맞으셨던 건지 아빠가 밤부터 열이 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다음날 병원이 시작할 시간이 되자마자 아빠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아빠는 그냥 약 사다 먹으면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한국은 의료가 잘 되어 있어서 가서 진찰받고 약 사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렸어요. 괜히 참다가 병 키우는 것보다 훨씬 싸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등록하고선 우리 차례를 기다리는데 우리 차례가 되자 모니터에 이름이 떴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빠가 갑자기 먼 곳에 여행 오셔서 감기 몸살이 걸리신 거라며 약 일주일치를 처방해 주셨어요. 우리는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으로 갔고 약을 받아서 왔습니다. 아빠는 한국의 의료가 너무 신기하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멕시코의 약국은 한 번 먹을 만큼의 약을 포장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이봉투 안에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쓰여 있는 약봉지를 받으시고는 너무 신기하게 보셨어요. 게다가 의료보험이 없는 아빠가 걱정하신 만큼 병원비와 약값도 비싸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한국이 참 좋은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모든 지원을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제 미래를 위해 한국어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한국에 와보시고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믿어주신다는 사실에 울컥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루시아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은 한국을 잘 모르던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살던 루시아 씨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지만 멕시코에 한국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어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오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던 루시아 씨의 부모님도 한국에 관광을 오셔서 한국이 좋은 나라라는 걸 알게 되신 즐거운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